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하기 전에 그래도 이온화를 좀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제 이온화를 좀 볼게요. 이온화. 이온화 또는 이제 결합은 이제 원자가 최대한 빠르게 그 18쪽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잠시만요.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안정해진다 얘기하거든요. 안정해진다. 그래서 이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최대한 빠르게 18종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기 때문에 1주기 애들 있죠. 1주기는 이제 수소만 얘기하는데 수소는 이온이 됐을 때는 그냥 전자를 잃습니다. H 플러스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결합을 하면 공유 결합을 하면 두 개를 채워서 이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합니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양성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전자를 두 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중성자가 있어야 좀 가져올 수 있어서 요렇고. 그 다음에 이주기 금속은 이제 헬륨처럼 전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주기 비금속하고 중금속 있죠. 이제 베릴륨이나 붕소 같은 거, 얘네들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뺄게요. 이 비금속만 볼게요. 네온. 그 베릴륨하고 붕소는 약간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예외입니다. 예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주기 금속은 마찬가지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리고 3주기 비금속 하고 중금속 있죠. 얘네들은 아론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요. 4주기 금속은 이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면 이렇게 하고, 결합 이때만은 공유 결합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보면 그 주기율표를 그리면 이 글귀 밑에 간단하게 이렇게 될 때 이 수소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온이 되면 H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얘를 따라갑니다. 얘를 따라가는 게 요렇게 따라가요. 요 두 개. 얘네들은 예외라고 했고요. 예외라고 했고, 얘랑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게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게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그리고 뭐 중금속, 비금속이라고 했으니까 뺄게요. 그래서 얘네들 18조 원소가 가득 채우고, 그리고 정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얘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안정한다는 거는 결국 반응성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온화하고 결합의 목표가 요겁니다. 그래서 18조 원소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화학 결합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오늘 했으니까 빼고요. 하나씩 볼게요, 이제. 이온 결합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은 제가 설명했듯이,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온 결합이 돼요. 이온 결합.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들은 다 양이온이 되고 일반적으로 비금속들은 다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과 사이에 뭐가 작용하냐면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 정전기적 인력은 되게 범위가 넓은 힘이에요. 작용 범위가 넓은 힘입니다. 와이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잠시만요. 와이드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음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게 양이온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돼요. 반복적으로. 이것이 점점점점점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뭔가 요렇게 한 쌍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한 쌍 존재가 아니라 이제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이때 이 덩어리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이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이 또 이것도 있지만 주기성을 띱니다. 주기성은 약간 반복성이죠. 이걸 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이온화가 가능합니다. 어디냐면 용액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 상태는 움직이지 않죠. 이 상태에다가 얘가 이제 용액이 녹았다. 용액에 녹았을 상태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요걸 어려운 말로 바꿀게요. 물에 녹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솔루션 아쿠어스 솔루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수용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액.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약자로 AQ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Q가 됐을 때, AQ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얘가 양이온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음이온이 이렇게 자유롭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딱 단단히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좀 자유롭게 돼 있습니다. 녹아서. 그래서 소금물을 먹으면 소금물 맛이 여러 군데서 다 동일하게 나는 거예요. 섞어서. 알겠죠? 그리고 그 이온화가 가능하다 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있고, 근데 이 이온화가 된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이온화가 된다라고 해서 요게 이온 결합이다. 이게 무조건 이온 결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HCl 있어요. 얘는 비금속끼리 결합해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이라는데도 불구하고 H 플러스하고 이제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온화가 된다고 해서 이온 결합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정기적 중성이 되죠. 그래서 이온 결합물에 전하량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하량은 각 입자 한 개의 전하량 곱하기 구성 개수입니다. 구성 개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풀면 양이온 전화량하고 음이온 전화량이 같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A 알파랑 A가 알파게 있고 B가 이렇게 할까? X 맞죠? X게 있고 B가 Y게 돼 있는 결합이에요. 근데 얘가 이온화가 되면 X계의 A가 M 플러스 몇 가지 모르니까 이렇게 돼 있고 Y계의 B가 이제 M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 원래 양이온이 앞에 적고 음이온이 뒤에 적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전화량 총합 그러니까 플러스 n에다가 x 곱해져 있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m에다가 y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요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aOH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OH는 하나의 이온이거든요. 수산화이온 했었죠. 그러면 Ca가 2 플러스고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 있는 형태. 이렇게 돼야지만 전화량이 성립한다. 요거 됩니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그리고 얘는 항상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무조건 상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을 볼 건데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전기 전도성은 이 전도성이 확보되는 조건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전기가 흐른다는 거. 그래서 전기가 흐를 조건이 첫 번째가 전하를 가진 입자가 있어야 돼요. 누구냐면 뭐 전자나 또는 뭐 이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전자는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 속바되지 않은 전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동성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개가 확보돼야지만 전기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전기동성을 이제 나누는데 이제 고체일 때 하고 이제 얘는 기체는 안 돼요. 그래서 액체랑 액체 또는 수용액이에요. 물에 녹았다는 거죠. 이제 고체는 위에서 보겠지만 얘는 약간 요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서 얘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온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성이 없어요. 고체 상태일 땐. 맞죠? 근데 액체 상태일 때는 어때요? 요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땐 이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동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전도성이 확보가 됩니다. 얘는 전도성이 안 되는 거고, 알겠죠? 얘는 고체 상태일 때는 전도성이 없는 거고요. 액체나 수용일 때는 전도성이 있다.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보는데요. 요거는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이럴 때 요렇게 가면 갈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은 거예요. 알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고체 상태일 때는 입자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액체일 때는 요거보다 약하게 이런 식. 기체일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죠. 맞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는 물질 자체가 변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자 간 인력이 강할수록 그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이유가 이게 이렇게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요 사실이 뭐냐면 결국 운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녹는점 끓는 점은 결국에는 공급해주는 온도잖아요. 공급 온도잖아. 공급 온도라는 건 그거 공급 평균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다는 건 공급 평균 에너지가 높아야 결국 액체 기체가 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입자간의 인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볼게. 너무 이쪽에 볼까요? 그 다음에 볼게. 물에 대한 용해성이에요. 그래서 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그냥 알아놓으면 되는데, 물은 약간 극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선생님, 극성이 뭔가요? 라고 하면 극성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차이를 극성을 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얘는 이걸 띄고 있는데, 플러스 이온은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 자체는 벌써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용해성이 어떻게 돼요? 매우 좋습니다. 물에 잘 녹아요. 알겠죠?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쪼개집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돼 있다 했잖아요. 한 3개만 그릴게요. 세 쌍만 이렇게 그릴게요. 근데 여기에는 무슨 힘이 발고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여기로 이렇게 힘을 줄 거야. 힘을 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청력이 발생을 하죠.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잖아요. 청력이 발생하면서 얘가 이렇게 쉽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요게 근데 쪼개진다는 말은 약간 결 따라 이쁘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쁘게. 그래서 이렇게 결 따라 나눠질 수 있다. 요게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했던 게 뭐랬냐면 화학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됐죠? 그 다음 내용이 몇 번이죠? 이제 2번 이제 공유결합이에요. 자, 공유결합은 아까도 했지만 비금속끼리 그리고 플러스 뭐죠? 중금속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거 금속은 안 돼요. 요거 하는 게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뭘 만듭니까? 공유 전자쌍을 만들죠. 맞아요? 근데 공유 전자쌍은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해요. 그러니까 원자 간 결합력이 매우 강한 애예요. 이 공유전자쌍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배워갈 건데, 공유전자쌍이고 비공유전자쌍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 화학 1에서 배우는데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루이스 점 전자식입니다. 루이스 점 전자식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원자가 전자 있잖아요. 원자가 전자.
원자과 전자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원소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있을 때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결국 몇 개부터 몇 개까지면 1부터 7까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적어 볼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씩 적습니다. 반시계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적어요. 이런 식으로 적을 때 잘 보면 얘네들 있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점전자를 배치를 했어요. 했을 때 배치에 따라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싸우다가 이제 쌍을 이루게 되는 게 있어요. 쌍을 이루게. 알겠어요? 이 쌍을 이루게 되면 얘네 스스로가 그냥 안정해져 버리거든요. 쌍을 이루게 되면 얘네들이 공유 결합에 참여를 안 합니다. 나중에 베이 결합이라는 거에 참여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투 내용에서 빼고요. 공유 결합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얘네 있죠. 얘 한 개. 얘는 쌍이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다른 원자에 있는 전자와 이제 공유가 가능합니다. 공유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최대 몇 가지 공유가 가능한지 얘기를 합니다. 알지? 근데 요렇게 됐을 때 이 전자들의 위치 있죠. 그냥 이렇게 배치, 전자 쌍 또는 전자의 배치는 가능한 멀어지게 하는 게 좋아요. 멀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로 그려보면 우리가 비금속하고 중금속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면 여기다 그릴까요? 일단 주기율표 끄고 쓰고 요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중금속이랑 비금속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얘는 이제 원자번호 1번이니까 한 개. 얘는 안 그려져. 왜? 18쪽은 여기서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죠? 원자과 전자가 0입니다. 0. 그래서 안 그립니다. 그 다음에 리튬 빼고요. 벨륨 뺄게요. 벨륨 그려야지. 중금속이니까 2개. 붕소 3개.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4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뭐가 생겼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생겼습니다. 그럼 결합선이 3개죠. 탄소가 4개고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이렇게 2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얘들 하나 둘 셋 넷 다 7.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이렇게 3개가 생겨요. 됐죠? 나는 비금속, 결합 차량은 비금속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중금속과 비금속.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비공유죠. 맞나요? 맞죠? 그럼 요게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결합이 되는지 보면 좋을 건데 맞죠? 이제 3가지를 볼게요. 우리가 여기다 그릴 건데 H2 결합되는 거 아니다. F2 결합되는 거 F2 봤으니까 H2 그 다음에 O2 N2를 볼 겁니다. 그리고 H2 요까지 볼게요. H2는 H를 하나 그려요. 근데 얘가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한 개죠. 그 루이스 점전자식에서 여기도 H가 이렇게 한 개. 그래서 얘는 이제 2개 채우면 안되겠잖아요. 맞죠? 결합에는 2개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한 개가 부족하니까 요렇게 결합선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안정해지고 요렇게 안정해져요. 반대로 색깔 반대로 할게요. 요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전자쌍은 일반적으로 이제 선을 그으면 됩니다. 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산소 해볼게요. 산소는 이렇게 해서 전자쌍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이렇게 그릴까요? 좀 멀리 떨어지게. 네.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비공유는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죠? 비공유 체크. 비공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리면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비공유 체크. 그러면 얘는 지금 6개 있는데 맞죠? 몇 개 채워 안정해져요. O2는 8개죠. 8개. 각각 8개. 그럼 2개씩 공유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유하냐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배치는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오면 돼요. 그럼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요렇게 돼서 8개 돼서 안정. 맞죠? 요렇게 8개 돼서 안정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되죠. 한 면에 2개 생기죠. 그 다음 얘 N2를 그려보면 질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족이니까 5개 맞죠? 질소 하나 더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족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15족이니까 5개 있으니까 얘도 8개 채워야 되는데 2주기라서 8개 채우면 지금 3개가 부족하죠. 3개씩 서로 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멀리 가능한 어떻게 하는데 했죠? 내가 멀리 떨어지게 배치하면 된다. 결합할 때. 그래서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정해지고 요렇게 되면 안정해지죠. 그러면 요거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요 결합, 요 하나, 한 면에 하나 있는 결합을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 하고요. 얘는 2중, 얘는 3중이 돼요. 그래서 결합면이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가면 갈수록 결합력이 세집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결합력이 세지겠죠? 맞죠? 결합력이 세진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결합 거리도 세징이니까 짧아 당기겠죠? 결합 거리도 짧아지게 돼요. 그럼 이게 얘랑 좀 다른 게 요게 있는데 H2 보면 산소가 있어요. 산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쪽이니까 맞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2개예요. 이렇게 2개고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합하고 공유 전자쌍 이렇게 2개 그려서 이렇게 되면 안정적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선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얘랑 다른 거는 뭐냐면 얘는 한 면에 2개인데 얘는 다른 면에 2개 있는 각각 한 개씩 있는 거죠. 얘는 단일이 2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결합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체킹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해주면 사실 공유 결합이 끝나거든요. 됐죠? 이제 한쪽 면에 이제 결합할 때 2중, 3중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됐고 얘네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공유 결합 물질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공유 결합까지만 배우면 돼요. 금속 결합 안 배워도 돼서 공유 결합을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뭐냐면 계속 공유 결합을 많이 해서 이 자체가 덩어리가 된 물질이 있고요. 또는 딱
특정 입자만 공유 결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냥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유 결합하는 이 힘 자체가 되게 세다 했죠. 그래서 계속 공유 결합하면 요거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구르면 요거를 우리가 그냥 공유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 입자만 딱 공유한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하거든요. 분자? 그때 분자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덩어리가 되는 거라서 요게 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이름이. 그래서 공유 결정은 이제 누가 있냐면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 그리고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 이런 것도 있어요. 나머지 분자 결정인데 뭐 기체들 있죠. O2나 뭐 N2나 이런 것들 있고 뭐 F2나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을 보게 되면 공유 결정은 얘가 그냥 안 깨져요.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합니다. 가장 하이에요. 근데 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분자 결정만 알고요. 분자는 매우 약해요. 위크하거든요. 그랬을 때 상온이라고 하죠. 상온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기온, 일상 기온이 일상온도, 이거 상온이라거든요. 이 상온 25도 정도 되는 이 상온에서는 분자들이 거의 기체나 거의 대부분 기체 또는 액체로 존재해요. 대부분은 기체고 액체 조금 있고 물 같은 거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 미리 말하면 공유 결정은 안 녹습니다. 안 녹고요. 이 분자 중에 분자가 보면 차이가 있는 분자가 있어요. 극성 분자가 있고, 물이 이제 분자잖아요. 극성 분자가 있고 무극성 분자도 존재해요. 대부분 기체, 요거는 기체들이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래서 극성 분자는 일반적으로 물이 좀 많은데, 이 극성 분자는 당연히 물이 아까 뭐랬죠? 극성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극성 분자는 잘 녹아요. 녹아요. 무극성 분자는 뭐냐면 녹지 않아요. 요거 알아둡니다. 녹는다는 게 뭐냐면 그 용매, 그러니까 입자들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그 이때이 녹는다, 용해성이 용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고, 전기등도성. 요것도 헷갈리는 보트입니다. 전기등도성이 대부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단 공유 결정 중에 누가 있냐면, 잠시만요. 공유 결정 중에 흑연 있죠. 흑연 계열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흑연, 그래핀이란 물질,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이제 그 플러렌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반도체 물질,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없다 해야 돼. 그러니까 모두 없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체킹을 조금 해주시고 풀면 되겠다. 사실 이러면은 내용 설명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진 않다. 맞죠? 그래서 추가로 이제 볼게, 원자 간의 이제 비교를 좀 하면 되는데, 금속 결합은 안 하지만 비교를 좀 하면, 원자 간 결합력 있죠. 결합력은 이온 결합보다 이제 공유 결합이 제일 셉니다.
가장 세고 이온 결합이 세고요.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이 세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 결합력, 결정기 이제 덩어리 만들 때 결합력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녹는 점 끓는 점 보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공유 결정이 가장 높고요. 결정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이 높아요.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이 높고요. 그러니까 소금보다 금속이 잘 녹아요. 그 다음에 분자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정리를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셔서 푸시면 되고요. 이제 쌤이 알려준 루이스 점전사식이나 뭐 이런 이온화 되는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면 사실은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네, 요까지 하겠습니다.